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개인 회생에서 별채권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상 별채권 규정이 준용되네요. 파산 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채권이라고 합니다. 411조죠. 파산 절차상 별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게 관하여서만 파산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 절차의 별채권 규정들은 개인회생 절차에 준용됩니다. 586조.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 행사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 관해서만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파산하고 좀 차이가 있죠. 담보권 실행이 중지 금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은 별채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보권 실행에 관하여 일체의 제약이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개인회생 채권자 일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담보권 실행을 중지 금지시키는 규정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두고 있죠. 파산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청산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의 중지명령 등에 의한 기한 중지금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93조 제1항 중지금지명령.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이 기각되면 이와 같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됩니다.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죠. 한편 이와 같은 중지금지명령에 의해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되면 모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 등이 금지되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금지되고 이미 행해진 경매 절차는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주로 발하해지지 않는다고 했죠. 가처분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개별적 행위의 중지금지명령으로 해야 됩니다.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 위중지명령 등은 개별적 예외적으로 발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 절차에 개시결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이 중지금지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돌아야 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금지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와 같이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중지금지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일 확정일 중 먼저 돌아야 하는 날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겠죠. 입법자는 담보권을 별채권으로 인정해 주어 담보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중단시켜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 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이와 같은 타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제 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한 시점에서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중지된 담보권 실행 절차를 속행하도록 법원이 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우리 법제상 종종 저당권자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586조는 파산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우선 변제권 보장됩니다. 먼저 주택 및 상가 건물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이 임차보증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음을 법문상 명확합니다. 즉 법 586조 415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대항요건.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갖추고 AND죠. 임대차 계약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의 생재산에 속하는 주택, 대지 포함 한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한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제1항이 규정한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임차보증금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규정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소정이 소액보증금 보호 규정이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됩니다. 이러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 목적으로 한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 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채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별채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한가대금에서 임차보증 반환 채권을 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경우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 반환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7년 1월 12일 2014-32014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 반환 채권 중 구 개인 채무자 회생법 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84조 2항 단서 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주택의 한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한가대금에서 임차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있습니다. 경매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법 415조의 해석에 의하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그 임차인이 주택 및 상가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경매신청권은 없죠.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을 따로 획득하더라도 이 채권은 여전히 개인회생 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권에 의한 강제 집행이 법 600조 제1항 2호에 따라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강제 경매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채권 행사로 만족받지 못할 채권액을 정하는 방법. 실무상 문제되는 점은 변제계획 작성 및 인가시까지 별채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별채권자는 자신이 담보를 설정받은 부동산의 시가상승을 기다리면서 별채권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주에 그 담보부동산의 환가액이 얼마가 될지를 변제계획 작성 당시에는 알 수가 없으므로 그 환가액으로 변제되지 못하고 변제계획상 개인회생 채권으로서 변제 대상이 되어야 할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좀 특징이죠. 예정부종액이죠.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고 또한 담보채권자가 예정부종액의 변제를 받으려면 중간배 당시에는 부족액의 소명을 채무비 당시에는 부족 채권액의 증명을 해야 하므로 별채권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강제됩니다. 그러니까 별채권을 행사를 안 하고는 이 배당을 받아갈 수 없죠.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러한 배당 절차에서의 간접적 강제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담보물 가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변제계획에서 담보부 채권의 예정 부족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고 그 변제금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 행사가 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70%로 적어 놓고 나머지 30%는 유보해 놨다가 나중에 별채권 행사에서 다 100% 만족을 얻으면 그 30%는 나중에 적립된 거는 이제 다른 채권자들한테 배당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파산에서는
별채권으로 뭐 100% 받은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채권 신고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2순위, 3순위자들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부족액을 증명을 해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재단에서의 별채권, 파산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411조에 의해서 준용은 되지만, 개인회생 절차의 실효성을 위해서 변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아니면 변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별채권, 담보권 행사를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인가 결정까지 중단시키죠. 금지시킵니다. 이게 좀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행위로 이제 담보권의 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별채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